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공동 경기 부양 기대로 폭등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5.09% 폭등했고 S&P 500 지수는 4.6%, 나스닥 지수는 4.49%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트위터를 통해 연방준비제도에 대해 과감한 금리 인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전격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주목됩니다. 호베르트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일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WTO 사무총장은 한 회의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무역 데이터에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추정되는 이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해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했을 때에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북측 행동에 대해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반등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하루 만에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거의 3% 가깝게 급등하면서 627선까지 오르면서 어제 시장 종가 형성했는데요. 하지만 수급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여전히 8천억 원 가깝게 매도 포지션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반등, 단기적인 반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는 5% 이상 폭등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이 중국과 코로나19에 달렸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세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 또 최근 디램 가격이 반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신호탄인지 그렇다면 지금 매수해보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국민연금이 최근 증시 급락 속에 적극적인 매수로 구원투수에 나선다면 어떤 종목들 주로 매수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시장이 급락하면서 공매도가 급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함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이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등했습니다. 지난주 폭락세에서 현재 좀 반등을 하면서 다우지수가 5% 이상 급등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일단 경제 지표도 좀 괜찮았고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이 팬데믹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지난주 상당한 급락세를 이어갔었던 미국 뉴욕 증시가 모처럼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컸던 만큼 반등폭도 컸는데요.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1,300포인트가량 치솟았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1,293.96포인트,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5.09%가 상승한 26,703.32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로 바닥을 치고 가파른 반등을 탔던 지난 2009년 이후로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상승을 한 것은 12거래일 만인데요. 다우지수는 지난주에는 5거래일에 걸쳐서 총 3,580포인트가량 밀려난 바가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전일 밤 상당히 큰 폭으로 2009년 이후로 가장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4.6% 급등한 3,090.23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4.49% 상승한 8,952.17에 각각 마감을 했습니다. 이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도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제 지표도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다가 애플과 같은 경우는 과매도를 이유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등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가 됐고, 개별 기업들의 이 호주성 재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후 들어서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분이 일부 반납되기도 했지만 적극적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당히 큰 폭으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최근의 하락으로 인해서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경제지표, 호조세를 보이는 몇몇 경제지표가 발생을 했고, 코로나에 대한 우려로 우려감들이 좀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S&P 500 기준으로 12개월 예상 PER이 19배를 기록한 지난 2월 19일 이후에 밸류에이션 우려가 높아진 이후 코로나19를 빌미로 단기간에 일주일 내 10%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너무 많이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5년 평균인 16.7배를 하회하는 정도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펜하우머가 애플에 대해서 최근 하락이 과도했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이 펄폼에서 아웃펄폼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클리블랜드 리서치가 코스트코에 대해 개인 위생 물품 판매가 급등하고 또 지난 주말 매장 방문자 수가 증가했다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 대형 기술주 그리고 소매 유통업체들이 강세를 보이는 등 최근 하락이 너무 과도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의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발표된 이 중국의 제조업 PMI가 이 50에서 35.7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에서 이 공장 자체가 돌아가는 부분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낮아졌고, 당연히 서비스업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 서비스업 PMI가 54.1에서 29.6으로 큰 폭으로 위축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날 발표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전월 50.9나 예상이 50.5인데요. 이를 하회했지만 기준선인 50을 상회한 50.1로 발표되면서 이 코로나19 여파의 영향이 제한되었다는 점이 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록 신규 주문이나 생산 지수 같은 경우가 전월 대비 그리고 예상치보다는 조금 부진했지만
이 우려와는 달리 대부분이 50 기준선에 근접한 그런 수준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견고함을 보였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렇듯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각국으로 확대가 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서 ECB라든지 WB, IMF 등이 긴급 대출과 그리고 온건한 이 통화 정책을 기반으로 한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놨다는 점, 그리고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 과매도를 이유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는 점, 뭐 미국 경제 지표도 어느 정도 좋다는 점들이 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금리도 호조세에 대한 투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1.5에서 1.75 사이였는데요. 이게 1.0에서 1.25%로 0.5%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팽배합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이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3월 0.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미 100%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지난달 28일 이례적인 긴급 성명을 통해서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절하게 행동하겠다라면서 금리 인상을 상당히 강하게 시사한 바가 있는데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들도 공동 대응으로 기습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금리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업종별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애플 상당히 시장을 주도하면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애플과 같은 경우는 이 과매도에 기반한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9.31%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MS나 알파벳 같은 여타 대형 기술주들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MS 같은 경우는 특히 6% 이상 상승을 했고요. 알파벳도 3.51%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 이슈로 온라인 판매가 급증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37% 상승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진동닷컴도 이 12.44%로 동반 상승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금년에 상당히 좋았었지만 최근 하락이 있었는데 이를 하락했다는 이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11.32% 상승하는 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마이크론이 3.86%, 웨스턴 디지털이 8.06% 상승했는데요. 이들은 이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훼손에도 불구하고 견고함을 보일 것이다 라면서 이 애플처럼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관련 물품 판매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9.96% 강세를 보여줬고요. 기저귀 등을 판매하는 이 kimberly clark이 7.58%, 오염 방지 세제 수요 증가 기대로 클로락스가 7.9% 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월마트가 7.62%, 타겟이 5.79% 등도 동반 상승을 했고요. 바이오 업종들 중에서도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암 치료 개발 회사인 이 포티세븐을 인수한다고 발표하면서 8.71%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 급등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대부분 주요 ETF들 같은 경우도 미국 국제 ETF와 원유 시추업체 ETF만 소폭의 이 하락을 보여줬을 뿐, 전 ETF들이 이를 제외한 전 ETF들이 상승하는 강세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일 같은 경우는 미국장에서 악재는 대부분 반영이 투자 심리적으로는 반영이 되지 않고 대부분 좋은 뉴스들이 반영이 되면서 상당한 강세를 보여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반등 흐름 이어갔지만 앞으로 글로벌 증시는 중국과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 속도에 따라 달렸다라는 분석 나오는데 관련해서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대표적인 비관론자죠. 누리엘 루비니 교수, 뉴욕대의 이 루비니 교수가 이 비관적인 증시 전망을 내놔서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닥터 둠이 돌아왔다. 뭐 이런 이 칼럼까지 실릴 정도로 이 루비니 교수의 이런 발언에 시장이 좀 주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 위기를 루비니 교수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요지는 세계 주식시장이 대폭락할 수 있다는 이런 전망까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미국 증시 전문 인터넷 매체죠. 이 마켓워치 같은 경우는 현지 시간 1일 기준 이 루비니 교수가 코로나19에 대한 여파로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이 올해 30에서 40% 사라질 것이라면서 증시에서 돈을 빼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안전한 국채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루비니 같은 경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스타로 등극한 뭐 그런 교수인데요. 이 지난달 26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기고글에서도 루비니 교수는 올해 중국 성장률이 아무리 좋아도 4%, 최악의 경우에는 2.5% 성장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경제가 1분기에만 타격을 입고 이 남은 2, 3, 4분기에는 선방한다는 지나치게 낙관적 시각으로 분석해도 중국은 올해 4%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6.1% 성장을 한 것에 비한다면은 루비니 교수의 그 낙관적으로 봤을 때 4% 부분은 상당히 중국 경제가 많이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가 떨어지면 한국 경제 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한국 경제는 중국 경제에 이만큼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상황은 한국 경제에도 그만큼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런 경제 둔화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몰고 올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촉발한 세계 증권시장 매도세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면서 시장에 미칠 이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심각할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루비니 교수에 따르면 월가의 투자자들은 4가지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코로나19의 확산이 중국에 국한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루비니 교수는 이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팬데믹이다라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국가가 심각한 확산을 경험할지 알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투자자들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이 1분기가 끝나기 전 정점에 도달해서 4월부터 수그러들 것, 그리고 생산 설비가 정상화되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2분기 강하게 반등해서 알파벳 V자를 그릴 것, 그리고 각국 정책 결정자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양책을 쓸 것, 이 4가지를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이 3월 말 정점을 찍고 진정된다는 이상적인 시나리오에도 1분기 중국 국내 총생산은 2%가 위축될 것이다라면서 연이율로 따지면 8% 위축이고 이를 상쇄하는 경기 회복은 어렵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올 2에서 4분기 동안 이 중국 성장이 급반등해 연간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봐도 4%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라면서 비관적으로 봤는데요. 이런 중국 성장률 급락이 세계 성장에 주는 충격은 막대할 것이다라고 루비니 교수는 경고를 했습니다. 우선은 글로벌 공급망이 심각하게 손상이 되고요. 이 전 세계 총생산의 2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2003년 4%에 불과했던 사스 때와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원이 다르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이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이런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그럼 미 연준의 경우 금리를 인하한다 해도 1.5%포인트밖에 여지가 없고 2분기에 금리를 인하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단기적이다라면서 이 단기적 이런 통화 정책으로는 근본적으로 생산 설비가 무너지고 물가가 상승시키는 이런 공급 측면의 충격을 일으키는 데다가 통화 정책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루비니 교수의 이런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이 가장 직접적으로 지금 타격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이 1대1로 프로젝트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 여실해지고 있습니다. 이 1대1로 같은 경우는 중국이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로 건설과 지역 개발을 결합해서 유라시아 국가들과 연결하고 협동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인데요. 인프라 정비를 통해서 교역과 투자 그리고 지금의 왕래를 촉진시키는 프로젝트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2049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 중동에서 1대1로 프로젝트 진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단이 난 대표적인 나라가 이 하필이면 1대1 프로젝트의 중동 교차로인 가장 중요한 나라인 이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있어서의 사망자 수라든지 이 확산 속도가 둔화가 되지 않는 이상 1대1로까지 좀 차질을 빚을 가능성 현재로서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의 좀 긍정적인 부분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디램 가격이 반등하면서 다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좀 빠졌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중국 이 서버 디램 가격 올 들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주수익원 중에 하나죠. 서버 디램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같은 미국 주요 기업들의 서버 수요가 살아난 데다가 중국 기업들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관련 투자를 본격화한 것이 작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요 부진, 공급 부족에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난해 수준의 메모리 불황을 겪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버 디램에서 어느 정도를 만회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이 시장 조사 기관이죠. 디램 익스체인지 집계를 보면 지난달 서버 디램 가격은 이 116달러로 전달보다 6.4%가 올랐습니다. 이 알리바바와 텐센트 그리고 바이트댄스 같은 중국 기업이 코로나19로 자국 내 트래픽이 늘면서 이에 대응해서 이 서버 디램 재고를 축적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같은 실험이 본격화하면서 이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서버가 갑자기 다운되거나 끊기는 현상이 지속된 데 따른 것입니다. 기업들이 설비 투자에서도 특히나 반도체에 돈을 더 쓰는 최근 흐름은 이 같은 컴퓨팅 니즈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실내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으로 인터넷 의존도가 더 커졌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이에 대한 투자와 발전이 가속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사스 때 이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가 출범하면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도 비슷한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국 빅데이터 업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초창기에 대비해서도 지금 현재 인터넷 사용 시간은 1시간 이상 평균적으로 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서버 디램만큼 매출 비중이 큰 양대 산맥 중에 하나죠. 이 모바일 디램 시황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을 전망인데요. 지난 1월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40% 가까이 감소하는 등 이 스마트폰 수요는 지속적으로 부진해서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춘제 때 예상보다 스마트폰을 많이 팔지 못한 화웨이나 오프라인 판매를 주력하고 있는 현지 스마트폰 업체 오포, 비보 등이 아무래도 재고를 쌓는데 더 소극적이지 않겠냐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수요에 대한 둔화에 대한 모바일 디램 쪽에서는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업황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소은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증시 급락하면서 최근 좀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다시 한번 이 구원투수로 나서줄 것이다. 이런 현재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국민연금의 어떤 그 매수가 좀 절실한 시장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 주가력으로 10조원가량 추가 매력이 좀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완화될 경우에 국민연금 매수세 유입으로 증시도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증시가 급락한 지난주였죠. 2월 24일부터 28일까지의 연기금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 2,643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요. 연기금 등에는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그리고 공무원연금 같은 이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만, 이 중에 국민연금 투자분이 90% 이상입니다. 앞서 올 들어 2월 셋째 주까지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는 2,867억 원 순매도였는데, 그런데 코스피가 8.1%, 또 그리고 코스닥이 8.6% 급락한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오히려 매매 포지션을 매도해서 매수로 바꾸면서 대거 순매수에 좀 나서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 연기금이 순매도를 기록한 이유는 연기금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의 매도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국민연금의 투자는 미리 짜여진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 철저하게 따릅니다. 국민연금이 작년 5월 발표한 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 운용 계획 안에 따르면은 올해 말 기준 총 운영 자산 목표는 748조 6,674억 원인데, 이 중에 국내 주식 투자 금액이 전체 17.3%인 129조 7,372억 원입니다. 하지만 작년 말에 주가 급등하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연초에 이미 목표치를 초과했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 보유 금액은 132조 2,610억으로 비중은 17.95%로 목표 금액 대비해서 2조 5천억 초과했는데, 이후에 1월 중순까지 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보유 금액은 더 상승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연초에 강하게 매도에 나선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죠.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가 폭락했고, 지난달 28일에 코스피는 1987.01을 기록했는데, 죄송합니다. 작년 9월 초 이후에 약 26개월 만에 2,000선 밑을 내줬습니다. 작년 말 대비로는 약 9.6% 하락했는데요. 코스피 하락률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금액도 작년 말보다 9.6% 감소한 119조 5천억 가량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투자 목표 금액보다 하락하면서 약 10조 원 정도의 투자 여유분이 생긴 것인데요. 국민연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근 하락장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8월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심화와 또 일본의 경제 보복 등으로 국내 증시가 급락했을 때 국민연금은 2조 5천억 가량을 순매수했고, 그 다음 달에도 2억 5천억을 순매수하며 두 달간 5조 원어치를 좀 바구니에 담았는데요.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 자금으로 코스피를 방어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상승하면서 저가 매수 전략을 큰 효과를 봤습니다. 국민연금은 작년에 국내 주식 수익률을 12.58%로 이 기간 코스피 상승률 7.67%가 높았는데, 8월 저가 매수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자금이 대거 증시에 유입되면은 주가 반등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증권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실물 경기 침체를 우려하면서도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지금이 바닥이라는 시각이 나와지고 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각국 정부의 강한 경기 부양책도 지금 현재 기대 요소로 꼽히는 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12개월 전망 PBR을 봤을 때도 0.78배로 좀 많이 하락했는데요. 금융위기 수준에 지금 도달한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일시적인 경기 침체 우려에도 주변 환경은 금융위기와 비할 바는 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래 보기 좋은 기회라고 분석되면서 국민연금이 이런 시장에서 좀 구원투로 나설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려감도 여전히 있습니다. 지난주 증시가 급락하면서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금융당국의 어떤 플랜에는 주식 공매도 규제 강화가 포함되어 있지만 실행 여부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세가 가팔라진 지난 한 주간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피연금 공매도 거래 금액은 7,779억 원으로 전달의 5,403억 대비해서도 43% 넘게 급증했는데 우선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한 지난달 28일 공매도 규모는 8,355억 원에 달해서 54% 이상 폭증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면서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인데요. 때문에 최근과 같은 급락장에서 공매도는 어떤 패닉 셀링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지금 받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보다도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어떤 비판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국내 증시에서 전체 공매도 거래 금액이 103조 5천억 가운데 62.8%인 65조 원은 외국인들의 몫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37조 3억 원으로 36.1%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 비중은 1.1%로 거래 금액이 1조 1천억 원에 그쳤고요. 여기에는 외국인과 기관에 더 유리한 공매도 투자 환경도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예탁결제원의 주식 대차 시스템을 통해서 언제든 타기관의 주식을 빌릴 수 있지만 개인은 한국증권금융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주식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매도 급증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 개인 소액 투자자로 구성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의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이슈가 종식될 때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새로운 공매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정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나마 금지시켜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부분을 정치계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서서 지난 2008년이었죠. 금융위기 당시에 8개월간, 또 2011년 유럽의 재정위기 당시에 3개월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는데요. 현 어떤 비상 계획에서도 주식 공매도 규제 강화는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 내에서도 이견이 커서 당장의 조치는 요원한 상으로 알려졌는데 공매도를 규제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 일부의 불만은 잠재울 수 있지만 시장 전반의 유동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좀 있습니다. 공매도가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코스닥 공매도 잔고 수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차입 수수료가 발생하는 공매도 투자 특성상 이번 과열은 빠른 시일 안에 공매도 청산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좀 늘어나면서 집에 머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좀 외출을 안 하시면서 이 국내 게임주가 증시 피난처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주 관련해서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게임주 가운데 실적 전망이 안정적인 종목을 선별 투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고요. 우선 연초 이후에 종목들 보면은 NC소프트가 지난달 28일까지 19.9% 오른 64만 원 9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코로나19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인 설 연휴 이후에도 0.46%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NHN은 4.34% 오르면서 연초 이후에 코로나 비상을 좀 피해갔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게임주가 온라인 또 모바일 중심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갖고 있어서 이 코로나19 확산기의 피난처로 부각할 것이란 예상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외부 활동 감소 등으로 모바일 중심의 비즈니스 플랫폼인 게임 종목은 실적이 악화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계절적 요인과 코로나19 이슈에 따른 마케팅 감소 영향은 좀 예상되지만 실적 예상보다 큰 폭으로는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좀 평가가 좀 나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웹툰 같은 유료 콘텐츠와 게임 부분의 실적은 이 트래픽 증가로 인해 예상 웃돌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인데요. 게임주들은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이번 달에도 1월과 2월과 마찬가지로 카카오, 또 NC소프트의 주가 흐름이 돋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부 활동이 크게 줄면서 게임 업체들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좀 분석이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웹보드 게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저의 연령대가 높아서 외부 활동 감소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좀 분석이 나와주고 있고요.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게임 플레이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게임 산업의 상대적인 수혜가 좀 예상된다라고 좀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게임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방어주 성격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만 게임주 가운데 실적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선별해야 된다는 분석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네오이즈나 넷마블 등은 연초 대비 소폭 하락했고 컴투스가 마이너스 9.2%, W게임즈가 마이너스 17.6%, 게임빌이 마이너스 29.6% 등은 큰 폭으로 좀 내려앉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넷마블의 경우에는 기존 게임 라인업의 매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게임 출시 일정, 지연 등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넷마블은 작년에 4분기 출시가 예정돼 있었던 세븐나이츠 2, 또 A3 같은 주요 기대작들의 출시 일정이 좀 지연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존 게임들의 매출 감소 영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라고 분석되면서 우선 게임주들의 선별적인 출자 전략이 지금 필요한 상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게임주는 기대감을 받고 있지만 우려감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업계인데요. 이런 가운데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인수전 이후에 LCC 이 업계에도 좀 변화가 생길까요? 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좀 체결했는데요. 주식 매매 계약 체결 일정이 2번이나 미뤄지면서 인수철에도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덩치의 분리로 급변하는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살아남겠다는 전략으로도 지금 의견을 좀 붙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주항공은 2일 어제였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545억 원의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SPA를 그러니까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좀 밝혔는데요. 이스타항공 보통주 497만 1000주, 지분율은 51.17%입니다. 이 제주항공이 작년 12월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보다 150억 원 저렴한 가격으로 이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항공업계가 아시겠지만은 코로나19로 사상 최악의 업황을 겪으면서 이스타항공의 기업 가치도 크게 떨어지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제주항공은 작년 말에 일본의 불매운동 영향 같은 항공업 악화에도 이스타항공 인수 결단이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설립 5년 만에 흑자 전환 성공한 이후에 수많은 위기에도 성장을 이어온 자신감이 바탕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로 덩치를 불리면서 글로벌 항공 2기를 돌파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MOU 체결 후에 실사 기간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졌고 이 여행객 감소를 넘어서 한국의 입국 거부 국가까지 늘어나면서 사실상 항공업이 올스톱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 확진자 수는 4,200명을 넘어서면서 심각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항공업이 언제쯤 되살아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경우에 흉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그 지적이 좀 제기됐고 이 주식 매매 계약 체결 연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목소리에 좀 힘을 실었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고 이 저비용 항공사, 그러니까 LCC의 주요 노선은 타격이 큰 실정이고요. 다만 제주항공의 경영진은 코로나19 사태는 언젠간 잠잠해질 것이고 글로벌 항공 업황 변화에 대비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업체 간의 경쟁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시장 5위 자리를 올라설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로 확실한 빅3 자리를 점하게 됐고 완전 자본 잠식까지 간 이스타항공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당분간 비용 절감 또 노선 감축 등의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제주항공 경영진도 코로나19라는 사상 최악의 업황을 보면서 이 이스타항공 인수 여부를 끝까지 고민했을 거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언젠가 지나갈 것으로 보고 이 덩치 불리기로 이 저가 항공사 지각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모습이라고 지금 평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항공업계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서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인해 쌀쌀합니다. 자세한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과 대전이 0도 보이고 있고요. 강릉은 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과 강릉이 11도, 대전이 14도까지 기온이 오르며 포근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지만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점차 구름이 많아져서 오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중서부와 전라도는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겠고요. 그 밖의 전국은 오후부터 나쁨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춘천이 영하 2도로 춥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수원이 12도, 대전이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속초의 아침 기온 1도 보이고 있습니다. 속초와 울진의 낮 기온은 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전주 0도로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13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이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